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우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양시장의 방향성은 약간 다른데요.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3천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약보합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의 경우에는 강보합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부진하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2차 전지 쪽이 강력한 또 시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지난주까지 강력한 상승 탄력이 나왔던 전력 쪽으로는 오늘 시장에서 세론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미국에 투자한다라는 금액이 이전에 제시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 HD 현대일렉트릭 7% 넘게 급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닝 시즌 본격화된 만큼 어닝콜에서 나오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 중인 하나인 트럼프의 취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가 되면 취임식을 진행하고 여러 가지 행정 명령이 바로 나올 것이다라는 점에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이제 기대감과 불안감이 모두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불확실성이 증시에 이미 반영됐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는 트럼프 트레이드 잘 염두에 두시면서 잘 전략 짜 보셔야 할 텐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최선의 전략 고민해 보시죠.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 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 샷. 네, 오늘 한국 증시 양시장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마감가와 사실상 거의 별다르게 달라지지 않는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시장은 좀 변동성을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전략 짜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번 주에 꽤 많은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오늘 밤에 있을 미국 증시는 휴장에 들어가고요. 또 드디어 현지 시간 20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게 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21일 오전 2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이미 언론에서는 트럼프 취임식에 집중을 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중국의 LPR 금리 결정도 오늘 나옵니다. 중국에서의 금리 결정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국의 외환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요. 이번 주에 중요한 요소들 꽤나 많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내일 되면은 한국의 1월 수입 동향까지 발표가 됩니다. 화장품 쪽에서 어느 정도 수출입 동향이 나오는지 반도체까지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셔야 될 지표가 꽤 많고요. 실적도 연이어서 발표를 합니다. 한국 시장을 최근에 좀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 특히나 이번 주에 실적을 대거 발표한다라는 점이 특징적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요일 날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또 미국에서는 넷플릭스가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를 하고 목요일에는 드디어 SK 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을 보여줄지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SK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캐펙스 투자를 늘릴까 하는 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에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의 4분기 GDP 속보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중요한 일정들이 많은데요.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업종별로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책과 관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될 업종은 불안감이 여전히 있다라고 투자 의견을 함께 남기기도 했는데요. 벌써 행정 명령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좀 가장 크게 우려가 나오고 있을까요? IM증권에서 내놓은 리포트를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내일 트럼프 취임식도 취임식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아마 이번에 취임식과 동시에 행정명령을 발효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1기 때에도 역시나 행정명령이 다른 대통령 대비해서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그러한 행동을 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어느 쪽에서 행정명령을 나오는지 저희가 분석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가장 첫 번째로는 불법 이민 관련 행정명령입니다. 얼마나 많은 불법 이민자를 추방할까라는 이러한 좀 질문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게 되면은 미국에서 일할 노동자들이 줄어든다라는 의미이고요. 노동자가 줄어든다라는 의미는 임금이 오른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 연준에서는 2025년에 금리를 어느 정도 인하할지 굉장히 큰 고민에 빠진 상황 속에서 과연 불법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연준의 통화정책의 기조가 바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한 가지로 현재 꼽히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아마 시장에서 이미 예상을 하고 있는 쪽인데 관세입니다. 10에서 20%의 보편적 관세에 대해서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관세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 이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좀 부과를 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한 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는 대중국 관세입니다. 트럼프 1기 때 주식시장 참여하셨던 분들이라면은 그때 쏟아졌던 속보에 아마 다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때 나오는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로 시장이 꽤나 흔들렸고요. 이번에도 비슷하게 대중국 관세와 규제 강도에 따라서 시장이 좀 움직일 것이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에너지입니다. 최근에 원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천연가스 가격도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는 정책에 따라서 앞으로 원유 쪽 에너지 시장이 다시 한번 하향 안정화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제금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안정화를 찾아나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가 최근에 전고점을 현재 거의 회복을 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 취임식 이후로 행정명령과 발동되는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도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이 시점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요, 47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중적인 지지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2기가 1기와 다르다라는 점은요, 이미 1기를 우리가 경험을 해봤고요. 대중들도 지지를 하고 있고 의회도 지지를 합니다.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승리를 했고 이미 내각을 장악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는 정책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파워를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IM증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박자를 모두 갖춘 트럼프 2.0 시대가 이제 드디어 개막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1.0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정책이 진행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대중들도 현재 힘을 보태고 있고 내각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마가처럼 미국의 우선주에 기반하여서 정책들이 수립될 것이고 추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이 가장 큰 전략 위협으로 현재 보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트럼프 당선자,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는 정책들 사실상 거의 모두 다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조금 더 좀 이 업종을 좁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AI 로봇인데요. AI 맨해튼 프로젝트를 현재 미국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차 세계대전 때 핵무기를 개발하고 난 이후로 이 전체적인 국제 정세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미국도 노리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AI 맨해튼 프로젝트인데요. 이 AI 맨해튼 프로젝트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중국을 뛰어넘어서 AI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것이다 라는 요 문구가 직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이 AI에 돈을 쓰는 것도 중국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AI에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쓸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에너지입니다. 앞서서도 만나봤습니다만 에너지는 미국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나 LNG 쪽 원자력 르네상스를 이끌 것이다 라는 IM증권의 커멘트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가동을 위해서 원전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원자력 관련주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잘 봐야 된다라는 의견 함께 나오기도 했고요. 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 업종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우주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국을 겨냥한 겁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이전부터 계속해서 미국에서 진행을 해왔던 프로젝트인데 우주 경제 급성장이 예상된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방산입니다. 방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토 회원국들을 향해서 최근에 대대적인 방위비 증액 압박에 돌입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20대 때부터 이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도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좀 소외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봐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업종 보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 이슈는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 있을 때마다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임식 관련 내용은 또 내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오늘의 시그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주목받고 있는 업종들 그리고 종목별로 어떤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뉴스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헤드라인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2차 전지 소식입니다. 전기차 캐즘의 끝이 보일까요? 2차 전지주의 일제히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2차 전지 버블 사례로 꼽히기도 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매수 의견으로 상향한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섹터 전반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2023년 5월에 증권가에서 보기 드문 매도 의견을 낸 바 있었고요. 지난해 10월에야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오늘 다시 매수 의견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또 기업들이 모인 2차 전지 비상대책 태스크포스 TF 가동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한 정부와 산업계의 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분석과 함께 섹터 전반에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공장 증설 소식에 52주 신고가를 썼다가 이내 하락 전환했고요. 현재 40만 원 선 아래에서 거래되면서 낙폭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을 공개했고 컨콜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12%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시장의 기대치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편 HD 현대일렉트릭은 미국 엘라베마와 울산 변압기 공산 증설을 위해서 3천억 원가량을 투자하기로 했고요. 이는 지난 2017년 HD 중공업에서 분사한 이후로 최대 규모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시장이 확대되면서 전력기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풀이되고요. 이를 바탕으로 매출이 2천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폐렴 구균 백신 미국에서 임상 3상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강세 이어갑니다. 지난 17일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미국 FDA로부터 사노피와 공동 개발 중인 20일가 폐렴 구균 백신의 미국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임상은 사노피와 진행 중인 글로벌 임상 3산의 일환이고요. 전 세계에서 7,700명을 모집할 예정인 글로벌 임상 지난달 첫 대상자 투약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예, 장 초반부터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 주가 3%대 오름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LS 넥트웍스입니다. XAI의 데이터 센터 부품 공급 소식에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CEO가 세운 AI 개발사 XAI인데요. LS그룹의 계열사인 LS일렉트릭이 미국 XAI의 데이터 센터용 배전반 부품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LS일렉트릭은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IT 공룡 기업에도 배전반 부품 납품을 협의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LS그룹 계열사들의 주가가
공통적으로 강세를 좀 보였는데 오늘은 LS 네트워크스의 강세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19% 가까이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헤드라인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장창민 파트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파트너 장창민입니다. 네, 오늘 네 가지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 어떤 소식에 조금 더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H현대일렉트릭의 상승세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H현대 전력기기 계열사인 H현대일렉트릭은 초고압 변압기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서 국내외에 추가 투자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월 19일 전력기기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엘라베마와 울산 변압기 공장 증설을 위해서 4천억 원가량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최근 인공지능 관련 산업이 급성장을 하면서 초고압 변압기 시장이 좀 커지게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투자를 단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투자로 추가 증설이 이루어지면은 H현대일렉트릭의 매출은 2천억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나온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이익은 6,6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2.2% 늘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매출의 경우에는 전 제품에 걸쳐서 양호한 실적을 거두다 보니까 지난해 대비 22.9%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북미 시장의 견조한 수요에 힘입어서 전력기기 매출이 전년 대비 50%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취임날에 맞춰 좋은 소식이 들려오다 보니까 인공지능 산업의 급성장이 이어지면서 전력 설비 관련주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보성 파워텍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한국 수력 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2년 넘게 이어진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력 기기 관련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또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이와 별개로 또 공략주 성격으로 보고 계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좀 오후장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캠트로닉스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캠트로닉스는 반도체 포토레지스트와 세정 공정에 사용되는 친환경 메틸에테르 아세트산 공급을 도모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최종 고객사와 협력사 등과의 테스트를 통해서 올해 순차적으로 수주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작년에는 신규 설립한 자회사를 통해서 국내 비메모리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기업 J3를 인수한다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J3는 국내 웨이퍼 분야 선도 기업으로 캠트로닉스가 J3를 인수하면서 고가의 웨이퍼를 재활용해 원가를 절감하고 폐기물 배출을 줄여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술을 좀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 12월 말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456억 원 규모의 경기 성남 소재 토지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는 공시를 냈었습니다. 신사옥 시충을 위한 유형자산 취득이 목적이었는데 큰 이슈가 될 내용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현금을 유통할 수 있다는 좀 능력이 반증이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 내용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수준부터 25,500원까지는 좀 접근해 볼 만한 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목표가는 22,100원. 오후장이다 보니까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아서 19,500원 수준으로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데일리 파트너 장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오후장 공략주 캠트로닉스로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 시그널 전해드렸습니다.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집권 시 관세를 각종 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최근에는 관세 업무를 전담할 대외수입청을 신설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되면서 금융과 외환 등 시장은 변동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운 보편관세 도입이 현실화할 경우 관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돼 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요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면 국채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로 이어집니다. 또 다른 대표 공약 감세 정책 역시 달러 가치를 끌어올리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원화 가치가 하락할 경우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수출이 줄어들거나 또 무역 수지 흑자가 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 대중 제재가 강화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대중국 수출도 줄어들게 되고 이런 그 요인들이 그 환율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환율이 높아지면은 또 수출이 줄어들면은 아무래도 우리 성장률이 둔화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은 올해 비교적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아지면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 가격이 하락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란 기대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를 크립토 대통령이라 칭한 트럼프는 각종 가상자산 친화적인 정책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금융 관련 주요 직책에는 친가상자산 인사를 임명하며 관련 공약 이행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으로 세계 경제에서 무역이 어렵게끔 만드는 부분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 또 앞으로 이제 지정학적으로도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아직은 남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매번 나오는 지표들에 따라서 계속 변동성이 높아질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이게 인플레이션이 정말 예전처럼 뭐 7%, 8%까지 올라가지 않는 이상 연준이 어느 정도 금리를 컨트롤을 할 걸로 보이고 만약 그게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는 올해 이제 가상자산 시장은 그 미국 정부가 이 시장을 개화하는 원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변동성이 있어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며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가 일시적으로나마 해소된 가운데 변수가 될 관세 정책으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심영주입니다. 네,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 홈런 시작해 보겠습니다. 불안한 시장 속에서 확실한 수익을 안겨줄 만루 홈런 같은 종목들 함께 발굴해 보시죠.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은 기대감과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0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아닌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부터 이제 나타나게 될 행정 명령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판세 어떻게 읽고 계실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먼저 말씀드렸죠. 긴장과 초조와 공포가 기다리는 시장이다. 그리고 오늘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좀 트럼프 2.0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좀 표현하는 시장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불안하고 공포감을 느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시장이 오늘 굉장히 어렵게 흘러가고 눈치 보기가 더 심화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까지는 아니죠. 대신 이런 부분만 조심하시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방금 말씀하신 행정명령에 해당될 것 같은 이런 분야들 그리고 수혜를 받을 것 같은 분야들 먼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 이 부분에서만 적어도 한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시던지 아니면 한 차례 수익을 챙기면서 보시면은 좀 편안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트럼프 시대가 일주일 시작되고 나서 우리는 이제 긴 연휴에 들어가게 되죠. 물론 중간에 뭐 말일날 하루 정도는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할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설날 황금 연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적절히 현금 관리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살짝 교체해가면서 보시면은 좀 편안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순환매 전략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종목들 외에도 자 이제 1월을 마감하는 주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2025년에는 이제 메이저들이 어떤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많이 관심 가지실 텐데 오늘은 그런 부분 알아볼 건데요. 자, 먼저 지수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우리 2500포인트 지지력 테스트 정도만 하고 크게 움직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움직이면 양호하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우리가 1월 효과 주목해야 되는 쪽은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이다라고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으로 넘어가면은 코스닥은 이제 730포인트 저항 쪽으로 붙어가고 있습니다. 한 차례 강력한 상승이 4일 동안 나온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강한 증시, 정말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승할 때 저항에 부딪히고 조정을 받은 다음에 그 지지력 테스트를 받고 돌파해서 상승 N자형이 나오는 것인데 정말 강한 종목은 횡보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코스닥이 그런 의심을 받고 있다. 제가 의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눈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래로 가격 조정을 받지 않고 종가를 계속 강력한 매수세로 관리를 받고 있고 추가적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돌파하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라는 거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돌파를 못하더라도 어차피 그냥 횡보 구간에 있는 거다. 기간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지는 거다 보시면 되고요. 빠르게 올라가는 지수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갑고 좋으시겠지만 그 날은 어차피 옵니다. 초반에는 너무 빠르게 가지 않아도 돼요. 아직까지는 작년에 여러분들 불안감 그리고 연초에는 뭐 한다고 했죠? 기관과 외국인들이 포트폴리오 교체가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굳이 급하게 가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가면서 순환매를 계속 노리면서 이 구간에서 우리가 수익을 꾸준하게 챙겨갈 수 있다.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한 다음에 잠깐의 텀을 두고 그리고 나서 순환매에서 또다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지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주가 되었기 때문에 2025년에 외국인과 기관들은 어떤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자, 기관 같은 경우는 ETF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월 중하순 정도에도 제가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를 소개해드렸었는데 그때 좀 의아하신 분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지수는 하락 중인 것 같고 아직도 땅굴을 파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수 상승에 그것도 동행하는 것도 아니고 2배의 상품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려서 의아하실 겁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니까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까지도 마찬가지고요. ETF가 전체적으로 상위권을 이루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은 기관들이 레포트상으로는 올해 그렇게 뭐 좋을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는 많이 했었지만 결국 매매하는 걸 보니까 상승 방향을 이끌고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크게 한몫했다라고 제가 월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관 투자자들도 순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은 대부분 다 저희가 이 말로 없는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10위권 안에 종목들을 오늘 소개해드릴까 했었는데 15위까지로 조금 넓힐 수밖에 없었어요. 보시면 한미반도체 우리 뭐 말로 없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SK스퀘어, SK하이닉스랑 계속 엮어서 이제 여러분들께 밸류업 관련주로도 설명드렸던 종목이고 이 HD 현대일렉트릭 제가 전력 관련 쪽은 계속 말씀드렸고 사실 LS 일렉트릭 쪽을 이제 바닥권에 있으니까 덜 오른 종목이라고 소개해드렸죠. 이런 식으로 로봇 관련주도 그렇고 에너지 관련주도 그동안 꾸준히 제가 특별히 하루를 할애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정도로 여기 있는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설명드렸던 종목들입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외국인 쪽 돌아봤더니 IT 쪽 무너지지 않는다. HBM 어차피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도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HBM 중심으로 갈 것이고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력 반도체 쪽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IT 쪽 당연히 대장이었던 SK하이닉스 그리고 우리 말로 없는 종목인 테크윈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하나그룹주 얼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육해공 방산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었다.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뭐 최대 수혜주라고 본다. 미국의 조선의 수혜의 최대 수혜주. 말씀드렸고 기아 밸류업, KB금융 밸류업 맞죠? 그리고 크래프톤 정도 그리고 카페24 정도만 좀 제외가 돼 있었고 밑에는 이제 파마리서치나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바이오나 이제 미용 관련 쪽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 쪽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부분 다 여러분들께 다 소개해드렸던 섹터들 사이에서 종목들만 약간 변형이 있을 뿐이지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종목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이제 무엇을 소개해 줄 거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15종목 안에 15위권 안에 있는 기관 종목, 외국인 종목 추려서 왔으니까요. 오늘 말로 없는 시간 여러분들이 수급에 관심이 많고 외국인 종목에 관심이 많다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수급 위주로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들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타, 2루타, 3루타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타 종목 크래프톤 골라주셨습니다. 게임 대장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배틀그라운드로 계속해서 성장세 이어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게임이지만 워낙 뭐 인기가 많은 게임이고 아직까지도 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즐기고 있다라고 해서 들어는 봤고 모를 수가 없는 남자들은 대부분 알지 않을까 하는 그 종목이 바로 크래프톤입니다. 이 배틀그라운드 IP가 점점 성장하면서 계속 확장판 같은 것도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모바일 쪽으로 진출하고 인도 시장 공략에 또 성공을 했습니다. 중국하고 관계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중국 뭐 텐센트랑 이제 협업하고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인도 시장 공략에 좀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을 잘 이겨내면서 글로벌 시장의 입지를 공고히 다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을 하고 있고 이제는 아무리 배틀그라운드가 잘 돼도 그래도 게임이라는 이제 특성상 보통 길어야 한 10년 정도? 이것도 굉장히 길게 잡히는 건데요. 그 정도 가면은 새로운 IP가 없으면은 좀 식지 않겠느냐. 뭐 리니지 같은 경우만 좀 NC소프트의 리니지만 좀 특이한 케이스였고 차기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올해 신작 게임들을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차기 IP를 개발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겠다라는 이런 포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뭐 인조이를부터 시작해서 저는 안 해봤는데 뭐 심즈라는 게임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크앤커 모바일 뭐 계속 요즘에 홍보를 계속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서브노티카 2 이런 식으로 발표를 올해 기본적으로 3가지의 큰 빅 IP를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신작 게임을 발표해서 점점 이제 확대하겠다. 엔터로 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BTS가 너무나도 크니까 후배 가수들을 계속 키워낸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3조 클럽에 가입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 작년 실적 보면은 뭐 한 3천억 정도만 늘어나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 제가 놀고 먹는 섹터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웹툰 관련주하고 게임 관련주하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게임 관련주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웹툰 관련주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 관련주 안에서 크래프톤 눈여겨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1%가량 오르면서 34만 5천 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루타 종목으로 HMM 볼 텐데 해운주가 이제 고르게 상승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이 컨테이너사 중심의 상승세 나타나고 있던데 오늘 시장에서는 HMM 7%가량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빠뜨렸는데 크래프톤은 외국인 종목이고 HMM은 기관 종목입니다. 자, HMM 같은 경우 지금 컨테이너 중심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정권에서 중국을 제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선해운 쪽도 얘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세계 4위 해운사인 코스코 이 중국의 기업을 군수 기업으로 이제 지정하겠다라고 하면은 안보 문제 때문에 제재를 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HMM부터 시작해서 사실 컨테이너 하면 HMM하고 대한해운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대한해운은 제가 볼 때 아직 움직임이 좀 미비하긴 한데 지금이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다 이에 발맞춰서 4월에 아시아 남미 쪽에 이 해운 쪽으로 이제 신규 서비스를 개설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남아를 좀 거쳐서 이렇게 지나가는 이 남미 브라질 쪽으로 가는 이런 이 신규 서비스 이 일본 선샤인 원과 이제 공동 운항을 한다라고 하는데 기대감을 높이면서 앞으로 이 중국에 대해서 이
군사 제재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반사수혜 정도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리스크로는 4월에 12 물량이 출회된다라는 측면에서 약간의 부담은 가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4월 전에 한 3월 정도까지 양호한 흐름 보이다가 잠깐의 조정의 빌미 정도 만드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H&M 같은 경우는 업황이 회복되면서 굉장히 안 좋다가 최근에 물동량이 좀 회복되면서 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게 바로 2024년입니다. 올해까지 이어지느냐 아니면 올해 다시 침체로 가느냐 이 사이에서 이제 그 경제 전문가분들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올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반사수혜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주가가 급락을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밀린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아니고요. 이번 주 한 수요일 정도부터 해가지고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 보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바닥권에서 사기 오히려 좋은 가격권을 주고 있다라고 보니까요. 여러분들 해운주도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해운주 안에서 HMM에 대해서 좋은 의견 주고 계시니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카페24 꼽아주셨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많이 언급되지는 않았던 종목 같은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나요? 네, 그 카페24 같은 경우 외국인이 한 10위권 정도의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슬슬 관심 가질 때가 됐다. 아직까지는 제가 또 소개를 안 해드렸습니다라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AI를 중심으로 한 이제 외형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에요. 카페24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대행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뭐 뚜렷한 성과를 낸 기업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입지를 확고한 기업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성장 모멘텀으로 유튜브가 붙었습니다. 유튜브 쇼핑몰 쪽으로 해서 외형 성장을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작년에 이제 긍정적인 성과를 얻었고 중간중간에 살짝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점점 AI와 함께 접목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카페24가 다시 한번 이제 성장을 하면서 어려웠던 구간을 이겨내고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이런 원년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페24 이제 슬슬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좀 멋있게 움직이는 종목이고 주식시장에 영원한 테마는 2개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M&A 테마, 작년에 고려하연 보셨죠. 두 번째는 실적 턴어라운드 테마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영원하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실적 턴어라운드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 올해 1분기에서 2분기 사이 상반기에는 턴어라운드가 될 테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편안하게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수급도 양호하고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AI 시대 안에서 주목해 볼 만한 카페24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우리 만룸론 종목, 오늘의 종목 공개하기 전에 그동안의 종목들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수익률 체크해 보시죠. 네, 그동안의 종목들. 자, 1월에 목표 달성은 이미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흘 만에 빠르게 해서 그 뒤에 종목들이 좀 약진을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뭐 4위에 있던 하나오션이 이렇게 올라오고 테크인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약소하지만 수익률을 점점 붙어가면서 이렇게 세 종목이 지금 열심히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요. 순위는 계속 변화할 것이고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저 밑에 보면은 이제 40% 수준으로 해서 올라온 사실 5위가 지금 시간에는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5위로 내일은 아마 제주반도체가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준상한가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은 아마 변경된 순위를 보시면서 1차 목표가에 도달한 제주반도체 혹은 또 다른 종목이 또 그 자리를 또 차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1월까지 해가지고 목표 달성보다 초과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뭐 좋은 수익률 올리면서 올라왔고 2월 달에는 그 이상으로 더 많은 말로홈런을 채울 수 있는 이런 종목들 많이 마련돼 있고 1차 목표치 달성한 종목들 대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종목 또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반기 내에 말로 홈런 가는 거 어렵지 않을 거고 제가 목표한 금액은 훨씬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 끝까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의 종목들 이렇게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놀라운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순위에 있지 않은 종목들도 현재 두 자릿수대 수익률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종목들이 나오게 될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시장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만룸런 종목 지금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실리콘2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그 뭐 긍정적인 뷰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리콘2를 언급만 해드렸지 이 시간에서 직접 가져 나와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언급을 그동안 많이 해드렸듯이
국내 시장에서 이제 중국에 집중하는 이런 과거의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한계가 있었다. 이제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일본이나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그에 적합한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품 유통 쪽으로 해서 지금 미국 매출액이 32%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비중이 높다. 그리고 그다음이 한국인데 18%고 그리고 EU가 한국과 거의 비슷한 17%, 뭐 노르웨이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뭐 UAE, 이 중동 같은 경우에도 13%가 넘는 이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기에 아주 뭐 적합한 기업이 아닌가 싶어요. 글로벌 시장에 우리가 진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글로벌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이 뭐 가장 뭐 기본적으로 좋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환율 수혜주 중에 이런 수출 제품, 내수주들 중에서 수출 제품이 좋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조선 자동차 그리고 뭐 화장품 이런 쪽이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죠. 그리고 섬유업종. 자, 그래서 고환율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실적은 자연스럽게 점프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좋아하는 종목인데 여기에 리스크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아마존에 입점을 했는데 아마존이 이제 뭐 인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을 좀 이제 파격적으로 제시를 해가지고 직접 이제 입점시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실리콘2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입점돼 있던 이런 업체들이 이탈할 확률은 높지는 않고요. 일부 이탈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마존에서 먼저 검증을 한 다음에 실리콘2를 통해서 2차적으로 이제 확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왜 함께 좋아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전략을 간단히 세워드리면 33,000원 이하 정도면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34,000원 오늘 저항받고 뭐 32,000원 아래도 내려가고 하는 장중 모습을 보였는데 오히려 이렇게 저항 구간에 도전한 다음에 쉬는 구간, 제가 화라산기법 오늘 종가가 나오진 않았는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부터 여러분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4만 원 구간에 한 차례 저항을 받을 수 있으니까 1차 목표치 그리고 46,000원 구간에 2차 목표치 정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뭐 3만 원 정도 이탈하면은 한번 리스크 관리해 준다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볼 때는 상반기에 안정적으로 말로 없는 달성하고 초과 수익까지 올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실리콘2 만룸론 종목으로 공략해봤고요. 1차 목표가 4만 원, 2차는 4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조선업과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또 많은 분들에게 조선의 공모라는 애칭을 또 갖고 계시는 우리 또 엄경원 연구원님께서 직접 출연을 해주셨는데 조선업 2025년의 전체적인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상고하저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저희가 조선업을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주적인 측면에서나 아니면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모두 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에 저희 이제 조선업체 고객사에 해당하는 해운사들의 운유 움직임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SCFI도 빠지고 있고 BDI도 지난주 기준으로 이제 1000포인트가 다시 깨진 상황인데 지금 현재 조금 좋은 부분은 이제 탱커 운임 관련해서는 최근에 조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저희가 전방산업체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투자로 연결을 할 수 있을 때 아무래도 좀 이제 선박에 대한 발주가 좀 활발해질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올해 전방이 좋아서 조선으로 발주가 많이 넘어가는 부분은 24년보다 25년이 더 좋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실적도 저희가 상반기 대비 하반기가 안 좋아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난 분기 대비 이번 분기의 실적이 좋아지는 폭 자체가 상반기가 아무래도 조금 더 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적자호선에 대한 그 실적 인식이 이제 조금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는 그 기저 효과도 좀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뭐 다들 지금 체감을 하고 계시겠지만 환율 자체가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인지라 저희가 상반기 환율 대비 하반기 환율이 더 높아지지 않는 이상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그 달러 기준으로 올라갔던 성과의 상승 효과도 하반기가 되면 조금 더 둔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전반적인 흐름은 상반기가 조금 더 호전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고 하반기에는 조금 약간 쉬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025년 전체 업황을 봤을 때는 상고하저 말씀해 주셨는데 하반기가 안 좋고 상반기가 좋다 이게 아니라 일단 뭐 전분기 대비해서 얼마나 좋아지느냐를 봤을 때 상반기가 그 효과가 조금 더 강할 것이다라는 전망 듣고 왔고요. 조선 기자재 쪽도 좀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 조선 기자재도 짚고 와야 될 텐데 보니까 한화엔진이 1월 초에 네네. 대규모 수주가 굉장히 있지 큰 않습니까? 수주를 했죠. 네네.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전체적인 조선 기자재 쪽의 업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조선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보면 조선 업체들이 점점점 매출이 늘어나면서 기자재 업체들도 매출뿐만 아니라 마진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실적 흐름에 있어서 좀 좋아지는 효과는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조선 업체들이 더 높은 가격의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그 해당 품목에 저희가 납품이 되고 있는 기자재들의 단가도 올라가는 효과가 좀 클 것이고요. 그리고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국내에 있는 조선 업체에게도 저희가 납품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해외에 있는 특히나 중국에 있는 조선 업체에게 저희가 납품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한국 조선 업체들을 25년 이후에 이 물량적인 성장세는 조금 이제 멈춘다라고 말씀을 보통 드리는 편인데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납품량이 늘어나는 추이가 내년, 내후년까지도 조금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어서 매출 증가에 따른 이제 고정비 커버 효과, 레버리지 효과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2007년 전후로 있었던 그 호황기에 수주했었을 때보다 매출에 대한 부분이 아직 다 달성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최고 수준 마진을 보이는 업체들도 일부 있거든요. 근데 아마 올해 내내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면서 그러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 쪽도 아무래도 실적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함께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조선업을 특히나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게 이제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고 특히나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과의 협력을 꼭 집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기대감, 투자 심리 자체가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년에 한 220척에서 250척 정도의 배를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인도나 미국은 사실 큰 고객사는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일단 당선자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군함과 관련된 부분에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내 조선 업체들이 아주 매출이나 수주에 있어서 큰 영역을 차지하지 않던 고객사가 이제 시장에 생긴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얘기되었던 그 미국에서 이제 선박법이 진행이 되면서 이 군함도 군함인데 저희가 어딘가에서 이렇게 국지전을 진행
단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내부적으로도 그 미국이 뭔가 물자를 날르기 위한 데 있어서의 전략적인 상선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내부적으로 또 많이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국내의 그 상선 쪽 수주에서도 또한 그렇게 큰 물건을 차지하지 않았던 미국이 이제 트럼프의 컴백으로 인해서 약간 좀 살아난다라고 하면 국내 업체들은 이제 수주에 있어서 좀 믿는 구석을 어느 정도 마련하고 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화석연료 개발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그죠. 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의 이제 LNG 개발이 만약에 미국에서 좀 많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이제 기존에 저희가 중동에서 수출되는 그 가스 같은 경우는 인도나 중국으로도 수출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미국에서 수출되는 LNG 가스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이제 아시아에 있는 한국이나 일본으로 많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물량을 나르는 해운사들은 대부분 그 수입지에서 발주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한국 조선 업체들로 먼저 찾아오게 될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도 국내 조선 업체들한테는 트럼프 효과가 좀 많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에서 뭔가 또 어떤 훈풍이 불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실적 부분을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3사의 실적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요 조선 3사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이전의 슈퍼사이클 때랑 비교하면은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전에 슈퍼사이클일 때 선가 자체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08년 4분기 정도 수준이었었고요. 저희가 수주 성과가 그랬고 그거를 만들어서 실적으로 가장 좋았던 시기는 2010년입니다. 네, 그때 당시 국내 조선 업체들 기준으로 영업이익률 한 10%대 중반 정도가 제일 잘 기록했던 이익 수준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보면 2024년에 이미 국내에 상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조선 업체들 중에서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이 이미 보이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업체들이 수주를 한 시기를 보면 작년이 저희가 적자호선이라고 얘기되는 그 수주 물량이 그래도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던 시기의 그 매출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 뒤로 저희가 주력 선종들이 한 40~50%씩 지금 성과가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 2024년에 수주한 물량을 본격적으로 건조를 하게 되는 27년, 28년이 되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 이익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곧 이제 가장 빠르게는 1월 24일 그리고 좀 늦게는 이제 2월 6일, 7일 정도까지 조선 업체들 실적이 쭉 발표가 될 텐데 4분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저희가 계절적으로도 영업일수가 가장 많은 시기에 해당이 되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4분기 환율이 좋았었기 때문에 조선 업체들 4분기 어닝은 아마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선 3사는 뭐 이미 실적이 좋을 것 같은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도 짚고 왔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연구원님의 리포트 찾아보시겠지만 탑픽으로 보시는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각 기업들의 투자 포인트 이런 거 좀 들어보고 갈까요? 저희 조선 업체들 중에서는 HD 한국조선해양 지속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조선 업체들이 원래 기존에 저희가 조선 업체에 투자를 하는 건 조선업이 좋아지는 거를 기대에 대한 투자였었지만 이제는 그 영업이익으로 주주에게 환원을 하는 행위들도 이제 점진적으로 좀 늘어나게 될 예정입니다. 근데 저희 지금 현재 수주잔고 기준으로 2027년까지도 지금 담보된 이익 개선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주 환원 측면에서도 받아볼 수 있는 부분이 점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특히나 중간 지주의 사이기 때문에 약간 할인받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력 측면에 있어서는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선 기자재 업체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필수 기자재 업체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선 업체들이 친환경적인 선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기자재가 뭔지 생각하셔야 되고 저희는 아직까지 그 선박의 그 공장의 가동률이 많이 낮아서 향후에도 좀 개선 여지가 많아 보이는 HD 현대마린 엔진을 가장 기자재 업종 중에서 최선호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조선주 가운데에서는 HD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의견 전해주셨는데 조선업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생각을 해봐야 될 투자 포인트다라고 짚어주셨고요. 기자재 쪽에서는 HD 현대 마린 엔진 또 짚고 왔습니다. 앞으로 이 두 기업의 주가 흐름 그리고 실적 주주 환원 정책들까지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켓 무버입니다. 작년 상승장에서 크게 소외됐던 우리 증시가 올해 들어서는 세계 증시에서 최상위권의 수익률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세계 꼴찌가 올해는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수익률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한 사안입니다.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세 종목의 평균 수익률을 집계해 봤을 때 30% 이상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떠한 흐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세 종목이 살펴보자면 삼성전자와 카카오, 삼성 SDI였는데요. 삼성전자가 1%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긴 했지만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게다가 카카오와 삼성 SDI가 4에서 5%대 약세를 보이면서 평균적으로 마이너스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특징을 좀 분석해 보자면요. 여전히 저가 매수를 노리는 단기적 관점의 투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종목을 저가 매수하는 경향이 많이 포착됐습니다.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을 고스란히 기관이 받아내는 그러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어떤 행보를 보였을까요? 다음 장에서 만나보시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기준으로 SK하이닉스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을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SK하이닉스 올해 들어서 또 23%대 주가 급등세를 연출해냈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17%, 한화오션도 35%나 급등하면서 평균적으로 25%가 넘는 수익률을 외국인들이 가져갔습니다. 여전히 메이저 수급이 우리 증시를 주도하고 있다라는 점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요. 상위 순매수의 종목들을 10위권 종목까지 넓혀서 살펴보아도 네이버와 에코프로 BM, 레인보우 로보틱스, 포스코 홀딩스 등 대부분의 종목들이 플러스권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특징을 살펴보면 일단 국내 주력 산업에 투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IT 등 국내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력 산업을 잘 골라내고 있고요. 방위산업 그리고 항공우주 관련 섹터의 순위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살펴볼 만한 사안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 순매수 규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가 무려 1조 5,6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2위와의 격차가 1조 원 이상이나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SK하이닉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의 최대 수혜주인데다가 HBM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전망 강하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끊이고 있지 않다라는 점 주목해 볼 만한 사안이고요. 다가오는 목요일 23일에 SK하이닉스의 세부 실적 내용이 공개됩니다. 지난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 예고해 놓은 가운데 세부 실적에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도 함께 주시해 보시죠.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의 핫한 이슈들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신포의 박근호 이사, 이데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두 분과 어떠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차 전지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2차 전지가 오늘 반등세가 좀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원이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목표 주가를 20만 원으로 올렸고 이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매수로 상향을 했습니다. 이제 거품이 좀 꺼졌고 이제는 업황 자체가 좀 반등할 때가 됐다. 전기차에 대한 우려가 좀 과도하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제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혹은 일시적인 반등이다. 이 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박근호 이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 개인적으로는 진짜 2차 전지 주들이 많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신규 매수 기준으로 본다라고는 조금만 더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시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게 계속해서 반등할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는 일시적인 반등이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요?
저도 뭐 아직까지는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방향성은 아무래도 한 2개월 정도는 좀 지나봐야 우리가 한번 이제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좀 약간 조심스러운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반등은 맞긴 한데 이게 계속해서 반등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그 연속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두 분 다 또 똑같이 전해주셨는데요. 박근호 이사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좋은 의견이 좀 나왔죠. 근데 맞아요. 뭐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한 분이 좀 좋은 어떤 그 뷰를 보고 있다라고 해서 이 섹터 자체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에코프로 BM만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기관이 사고 있네, 외국인이 팔고 있는 차트를 보면 기관이 분명히 사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차트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근데 그 안을 좀 들여다 보면 연기금 쪽의 매수 외에는 사실 기관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매도 우위라고 보는 게 맞아요. 연기금만 지금 사고 있는데 연기금이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지금 코스닥 상위주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주식시장에서 하는 얘기로 우주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과 관련돼서 상당히 좀 안 좋게 보는 뷰도 상당히 좀 많죠. 연기금이 왜 굳이 물론 연기금이 국내 주식 투자의 비중이 법으로 정해져 있긴 합니다만은 좀 약간 무리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그 부분이 좀 약간 우려스럽다라는 의견이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취임식이 어제 열렸죠. 근데 트럼프가 이제 취임식 전날에 기자회견할 때 가장 강조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불법 이민자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아니라 전기차 의무화 폐지 바로 해버리겠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 부분이 시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좀 주가나 이런 실적들에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이제 올해죠. 올해 전기차 시장을 한 단어로 정리를 하고 한다면 아마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저가형 전기차거든요. 저가형 전기차 시장에서 과연 배터리, 그 다음에 뭐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과연 이익을 과연 과거처럼 다시 올릴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조금은 퀘스천 마크로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은 일단 뭐 나쁘진 않지만 일시적 반등에 무게를 좀 실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주 짚고 왔고요. 그렇다면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이 의견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뭐 이제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솔로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 전지박이 2023년 대비 2024년에 판매 물량이 60%나 늘어났고 가동률도 80% 이상이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면서 아무래도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LNF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26년을 목표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용 난극재를 본격적으로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생각보다 조금 이제 강한 흐름을 지금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배터리 산업협회랑 이 배터리 셀 기업 그리고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이번에 이제 비상대책 태스크포스를 좀 구성을 했고, 또 유진투자증권에서도 이제 악재는 충분히 좀 반영이 됐다. 이제 더 이상의 이제 악재는 없고, 만약에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있다고 해도 배터리 성장률이 좀 감소하는 수준으로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아무래도 좀 이게 반등력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좀 이제 아직까지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배터리 기업들이 대다수 캐나다에 이제 공장을 짓고 있는데 트럼프 취임 당일날 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물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멕시코랑 캐나다에는 25% 그리고 중국에는 10% 관세를 물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기업들에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바로 이제 관세를 물리게 된다면 대다수의 이제 셀 기업과 소재 기업들이 캐나다에 공장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판매량이 조금 줄어드는 가능성도 좀 일정 부분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력은 일단 뭐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여러분들이 취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지는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 그 관세 정책에 따른 영향력을 바라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
어떻게 관세 정책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고 요 실적 추이 이 추정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여러분들 잘 확인을 해보시는 게 앞으로 주가 반등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분 모두 다 2차 전지가 이 반등의 연속성을 가지고 가느냐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지난해부터 주목을 받았었던 K전력기기 관련주 새해 들어서도 꾸준히 관심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1월 들어서는 미국 기업들과 특히 빅테크 기업들과의 연이은 협력 소식에 상승 흐름을 연출해내기도 했는데요. 전력 인프라 투자 관련한 움직임은 이제 중장기 트렌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또 관련 발언을 하면서 섹터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기후 변화와 더불어서 전력 부족 문제가 앞으로 인류를 긴장시킬 새로운 위협이 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또한 AI와 전기차 시장이 폭증하게 되면서 전력 그리고 변압기가 공급 부족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고 강력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K 변압기를 생산하고 있는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과 관련 종목들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또 의문이 드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의문은 트럼프의 관세 우려입니다. 트럼프의 취임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 아무래도 수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관세에 타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인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미래에셋 증권에서는 최소 3년간 앞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변압기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높은 관세가 재현될 가능성은 또 낮다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고공행진한 주가도 우려 요인입니다. LS 일렉트릭만 보아도 최근 한 달 사이에 44%나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삼성증권 측에서는 우려와는 달리 미국 업황은 여전히 개선 추세에 있고 다른 해외 선도 업체들과 주가를 비교해 봤을 때 해외 선도 업체들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주가도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기기 기업들의 경우 주가 상승이 이익 상향, 이익 추정치 상향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증권가에서도 LS 일렉트릭 관련해서 또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신증권이 LS 일렉트릭 미국 전력기기 시장을 향해서 전진 앞으로라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2025년부터 미국향 매출의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마진의 초고압 변압기 그리고 배전기기의 유통망을 확보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2025년부터 본격적인 매출 성장이 늘어나면서 2026년에는 2024년의 2배 수준의 매출 성장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국 성장 모멘텀으로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AI 개발사인 xAI향 그리고 빅테크 기업 3개와 배전반 제품 공급 계약이 임박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신증권에서는 LS 일렉트릭에 대한 목표 주가 기존의 21만 원에서 28만 원까지 올려 잡았고요. 현재 증설 및 고객처 확보 계획이 온기로 반영되는 2026년에 예상 실적 기준 PER 24배에 해당하는 수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K전력기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해서 양호한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흐름 주목해 보시죠.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움직이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FNS테크인데요. 오늘 1.5% 넘게 상승세 1,3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유리 기판 쪽은 여전히 좀 볼만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2거래 연속 매수세를 나타낸 기업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또 주가가 크게 급반등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FNS테크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유리 기판 밸류 체인에 이제 들어가면서 네.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이제 그런 이유는 작년 24년도 3분기서부터 실적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턴어라운드한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차원에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중에 이제 시각 방리 세정을 외장비로 이제 사용해서 이제 그 공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 외장비를 발주를 하면은 거의 세메스가 이제 삼성 계열이니까 세메스가 이제 수주를 했었었는데 세메스가 이 외장비 세 개의 공정의 외장비 사업을 철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 장비들을 발주를 하면은 FNS가 거의 독식으로 이제 수주를 할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를 만들었고요. 이제 25년도 올해서부터 이제 애플 제품 중에 하이브리드 OLED가 이제 제품마다 장착이 차근차근 되게 되는데 하이브리드 OLED는 이제 리지드와 플렉서블의 중간 단계에 있는 어떤 그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이제 밸류 체인이 애플, 삼성 디스플레이, 캠트로닉스인데 이 캠트로닉스의 이제 이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하이브리드 OLED 시각 장비를 공급도 하고 수주를 한 부분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쪽에서는 CMP 패드라고 해서 이제 그 웨이퍼를 이제 깎는 장비가 있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삼성과 2019년도에 공동 특허도 출원을 했고 또 이 CMP 패드를 재생하는 거를 또 만들어서 지금 삼성 쪽에 납품을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매출처는 당연히 삼성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삼성전자, 그리고 중국 BOE, 대만 폭스콘 정도가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FNS테크 만나보고 왔습니다. 근데 유리기판 봤을 때는 아직 이제 정확하게 이게 네. 어디가 뭐 고객사고 이런 거는 유리 기판은 왜 FNS테크 왜 유리 기판에 속하냐면 네. 그 앱솔릭스 이제 미국에 공장 짓고 있는 앱솔릭스의 네. 유리 기판 검사 장비를 납품한 이력이 있어요. 이력이 있어서 네, 지금 이력이 그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유리 기판 쪽이 아직 정확하게 이게 뭔가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네. 밸류 체인 단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만 사실 나오는 거지 아직 정확하게 뭐 숫자라든지 이런 게 정확히 찍히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제부터가 좀 전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찐수 해주를 찾는 그 여정에서 아마 승리하시는 분이 이번 2025년에 진짜 큰 수익을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 여정에 저희와 함께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분 좀 관련된 기업들 열심히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기업 BMT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10% 가깝게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질 기업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시세 흐름에 따라서 이제 바닥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산업용 정밀 피팅 및 밸브를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전기 분전반을 또 이제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팅 밸브 사업 쪽에서는 이제 플랜트 건설이나 이제 여러 가지 뭐 조선해양 그리고 원자력 이쪽에 이제 납품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전기 사업도 쪽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뭐 조선해양, 원자력, 석유가스 플랜트에 좀 납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왕고래 이슈에 따라서 오늘 조금 강력하게 움직인 측면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동해가스전 이제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보조항만에서 이 포항 영일만에서 이 긴급 보조 물품을 보급선에 이제 실었다라는 소식이 한 이틀 전에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대한고래 관련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오늘 좀 강력하게 작용을 하면서 상승력을 좀 만들어냈는데 오늘 상승력으로 인해서 이제 바닥에서 주가가 이제 막 들고 일어나는 그런 이제 첫 번째 신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 8,000원대부터 여러분들이 그 밑으로 한 7,6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분할로 모아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여기서 시세가 조금 더 이어지면서 8,500원 위로만 올라타면 그때부터는 조금 강한 시세 흐름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 대략 한 9,900원 정도 자리까지 빠르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잘 모아 가셔서 121선 돌파하는 시세 흐름까지도 한번 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왕고래 모멘텀을 보고 이 기업을 가지고 오신 건가요? 그렇다면은? 그냥 일단 골라 보았는데 이슈가 있더라고요. 시세 흐름에 따라서. 저는 항시 이제 종목들의 시세 흐름에 따라서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이슈는 또 다음에 또 찾아보는 성격이 있어서 이슈 나온 거, 시세 흐름 나온 거 보고 이슈를 보니까 딱 걸려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BMT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삼성증권인데요.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 외국인 수급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증권은 지난해 보니까는 증권사에서도
배당 수익에 대한 좀 리포트가 네, 많이 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증권이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또 가지고 오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삼성증권. 증권사 괜찮을까요? 증권사 이제 증권사가 사실 실적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네. 시장 분위기가 중요한데 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 실적이 굉장히 좀 좋죠. 일단은 삼성증권의 특징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다른 증권사 약간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단 고액 자산가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1등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증권사에서 26만 계좌가 있죠. 삼성증권 같은 경우 고액 자산가로 분류를 하는 게 일단은 현금으로 1억 정도가 예치가 되면 이제 고액 자산가로 분류가 되는데 그게 아마 삼성이라는 네임 밸류 때문에 가장 많은 고객들이 이제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국내 브로커리지는 어떤 증권사들은 똑같이 사실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해외 주식을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킨 증권사들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실질적으로 브로커리지가 더 나왔는데 키움증권이 현재 해외 주식 브로커리지가 이제 수수료가 1등을 기록을 하고 있죠. 한 2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 삼성증권이 15%로 2등입니다. 그리고 토스증권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토스증권이 삼성증권이랑 거의 차이가 없는 14% 정도를 차지를 꽤 높네요. 굉장히 많이 이제 그 해외 증권 쪽에서는 높은 MS를 적용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삼성증권이 지금 시장에서 그 상장시키는 거 IPO를 했을 때 가장 마지막에 한 게 소카예요. 소카가 22년도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소카 이후로는 뭐 이렇다 할 상장을 별로 안 시켰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조단위 기업 3개가 상반기에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죠. 종목명은 SGI 서울보증보험, 그다음에 DN솔루션즈 두산 공작기계죠. 그다음에 롯데 글로벌 로지스 요 3개가 이제 상반기에 상장을 하는데 다 3조 원, 2조 원, 1조 원대 기업이거든요. 와. 이 상장사들을 모두 삼성증권이 주관사로 선정이 됐다라는 점은 조금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재작년에 2023년도에 증권사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얘기를 했던 이제 부동산 PF, 해외 자산 대부분 빌딩이겠죠.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이제 삼성증권은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대비해서는 타 증권사 대비해서 리스크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모멘텀은 어떤 건가요? 일단 실적이 성장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올해 주식시장이 좀 약간 좋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바람을 넣어서. 증권사를 갖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증권 근데 말씀하시고 보니까는 일단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는지도 저는 처음 알았고요. 보니까는 사실 이제 증권사가 PF 쪽이 말씀하셨던 그렇죠. 것처럼 좀 네네. 그게 좀 위험했었는데 미국 주식이 지난해 워낙 또 좋았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또 많이 벌어들인 증권사의 경우에는 사실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전체 업계 안에서 2등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삼성증권의 주가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볼게요. 제주반도체입니다. 와, 상한가예요. 네. 박서진 마터너님 역시 야수의 심장을 가지시네요. 이게 오전에 일단 골라드렸어요. 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1,900원대 찝어드렸는데 시세가 이제 오후 들어서 좀 더 강하게 나왔고 또 어디서 집어주셨다는 거예요? 일단 이제 제가 이제 SNS에서 찍어드렸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방송에서는 오후 1시 때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찍어드렸는데 그때도 한 11,700원 정도, 800원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지나니까 이제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 반도체 쪽이 조금 핫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 많이 눌렸던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일단 원래는 이제 주력 모델이 모바일 메모리 반도체 쪽이었는데 원래 이제 이쪽을 잠시 조금 이제 비중을 좀 축소하고 원래 이동통신이나 뭐 사물 인터넷이나 이 자동차 쪽에 좀 집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이 모바일 부분 쪽을 좀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조금 이제 긍정적인 어떤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보니까 새로운 이슈가 하나 나왔어요. 그게 중국이 이제 소비 진작을 위해서 6,000위안 즉 120만 원 미만의 스마트폰을 만약에 구입을 한다면 물건값의 15% 최대 한 500위안, 한마디로 최대 10만 원 정도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 한마디로 모바일 메모리 쪽에 좀 강점이 있는 이 제주 반도체가 좀 부각을 강력하게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이제 홀딩 관점 이제 유지해 가시면 될 것 같고 일단 13,000원 정도 라인이 단기적인
기본적인 저항 라인이에요. 근데 이제 이 라인을 강력하게 돌파하면 16,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홀딩감 좀 유지해 가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13,000원에서 저항을 받으면 우리가 매수의 기회가 생깁니다. 매수는 11,200원 정도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재차 상승이 나오면서 13,000원짜리는 충분히 터치하고 16,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제주 반도체 잘 관심 있게 보시면서 접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 반도체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상한가에 안착을 한 또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님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당일 꺼낼 유력한 카드로 보편 관세가 꼽힙니다. 트럼프는 대선 당시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10에서 20%의 보편 관세 부과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이후에도 거침없는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자국 보호 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면 국내 수출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2차 전지 이런 쪽 비중이 높아서 기본적으로 그쪽에 타격이 좀 클 거라고 예상은 되고요. 대놓고 우리는 일일 품목에 따라 할 거다라고 말은 안 할 것 같아요. 뒤에서는 자발적인 협상들을 좀 이끌어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대미 수출 의존도가 50%에 달하는 국내 자동차 산업에는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는데, 미국 내 투자를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우호적 관계를 맺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취임 때 100만 달러의 어떤 기여금을 내면서 참여한다라는 것은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우호적인 어떤 손짓에 대한 어떤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또 다른 행정명령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도 거론됩니다. 보조금이 폐지되거나 축소되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 국내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나 특히 배터리 분야에서는 조금 타격이 있을 텐데, 그동안 미국에 투자해놓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여도 이런 것들을 어필하면서 조금 더 예외 조항을 어떤 이끌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수출 시장과 공급망을 다변화해 대외 불확실성을 낮춰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네, 오늘의 마감의 기술, 오늘은 태양투자자문 김효중 책임 매니저와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시장 마감까지 약 7분 정도, 6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 장중에 변동성이 꽤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주말간 미증시 흐름을 조금 보자면 지난주에 발표된 지표들이 호조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완화됐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습니다. 더불어서 트럼프 취임에 대한 우려가 그동안의 관세 부분으로 인해 달러 강세, 인플레 자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었는데,
트럼프 당사자는 부인하긴 했지만 트럼프 정책팀에서 점진적인 관세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언론에 노출이 되었고, 이로 인해 관세를 외교 정책 일환으로서 적극 활용하되 점진적인 형태로 부과할 가능성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급진적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감을 다소 축소된 부분으로 해석이 됩니다. 게다가 시진핑과 트럼프의 통화에서 무역이나 틱톡 등 논의를 했었고, 이를 인해 미중 분쟁 역시도 타협적인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100일 이내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으면서 미중 분쟁 부분이 완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심리가 반영된 모습입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미증시의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하였고, 특히 그동안 부진했던 빅테크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하면서 나스닥이 1.5% 상승하였고 51선 위로 안착이 되었는데요. 우리 증시도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양지수가 장 초반에 갭상승을 하면서 긍정적인 출발을 하나 싶었으나, 아무래도 이제 내일 새벽에 트럼프 취임식이 있고 취임식에서 약 200개의 행정명령이 있을 거라는 소식이 부담으로 작용이 되면서 불확실성 회피로 보이는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었습니다. 기간은 이제 전반적으로 간망하면서 혼조세를 보이는 오늘 증시가 마감이 되었는데요. 오늘 수급만 보더라도 개인은 양지수에서 4천억 원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코스피 4,200억 순매도, 코스닥은 1,000억 원 순매도를 보이면서 고스란히 현재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수 자체는 코스피가 보합권, 코스닥이 플러스 0.4% 상승 마감할 것으로도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상방이나 하방 비율이 절반 수준으로 해석이 되고, 새벽에 트럼프 취임 이후 행정명령이 양지수의 변곡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섹터로는 원전 섹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트럼프가 정식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글로벌적으로 경제에 대한 다양한 변화가 올 것 같은데, 조선이 트럼프의 선택을 받은 것처럼 추가적으로 트럼프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무엇인지 고민을 해봐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취임 즉시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를 할 것으로 보여주는 부분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을 빠르게 낮추기 위한 부분으로 새로운 시추, 파이프라인, 정유 공장, 발전소, 원자로를 승인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부분이 골자인데, 앞으로 펼쳐질 AI 시대에 맞춰 막대한 데이터의 전력 수요가 충족이 되기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보다는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원전주의 흐름이 긍정적이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두산 에너빌리티, 우진엔테, BHI 등 원전 관련 섹터에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는 부분으로 조선 섹터와 더불어서 원전 섹터가 트럼프의 추가적인 필요성이 대두되는 섹터로 예상이 됩니다. 원전 섹터가 인더스트리 액션이 나오는 구간이 된다면 조선 섹터의 조선 기자재 낙수 효과처럼 변압기와 전력 전선 관련주들 모두 확산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추가로 오늘 로봇이 로봇 테마단에서 세부적인 키워드인 수술용 로봇 관련주들인 고영이나 큐렉소 등이 강한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네. 현재 수술용 로봇 시장은 연간 10%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기업이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작년에는 점진적으로 추세 상승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좀 빠르게 그 상승 추가 폭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1분기 이후부터 이제 로봇 테마가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자회사 편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그룹 액션이 나와주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기대감이 있는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 이후 실적으로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상용화가 됐고 실적이 증가하는 부분으로서 실적과 모멘텀이 교집화되는 사업으로 해석이 가능하겠고, 특히 미증시에서 양자나 드론 같은 테마주들이 강한 상승을 보일 때는 우리 증시에서 연결거리가 있는 종목들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기업 지속 체크하면서 수술용 로봇 투자 아이디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통해서 로봇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계속 주고 있으시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내림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중에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후장 들어서는 하락권에서 움직이다가 현재 하락폭이 크진 않습니다. 전일 대비 2포인트가량 내리면서 2,52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전일 대비 0.37%의 오름세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727.35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립니다. 코스피 200 역시 약보합권입니다. 수급 살펴보시면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팔아치우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 출회됩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1월 20일 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유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수만 봐도 딱 아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됐던 지수가와 사실 코스피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종목 내에서는 꽤 많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관망 기조를 유지한다라는 부분을 지수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좀 반등세를 나타낸 것이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전기차의 거품이 꺼졌다라면서 이제는 반등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 때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코스닥 내에 포진되어 있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전기차 밸류체인 단위 전반적으로 좀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선방하는 하루였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조금 더 상승 탄력이 좋았는데요. 보시다시피 오늘 0.4% 넘게 상승세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720선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727선에서 거래 마감했고 오늘 코스피는 2520선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만 전체 지수는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 대비해서 거의 움직임 없는 상태에서 0.14%의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현재 밑으로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 나가고 있는데요. 외환 시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는 약간의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해서 6원 이상 내렸고요. 1,451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취임식이 이후로 또 외환 시장의 변동성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대형주들 흐름 어땠을까요? 이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LG엔솔 6% 가깝게 나홀로 선방 흐름을 보였는데요. 37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오늘 전기차 쪽이 전반적으로 좀 반등세가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순환매가 계속해서 좀 빠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난주에 또 강력한 상승세를 나타내지 못했던 LG엔솔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기회가 왔고요. LG엔솔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나홀로 상승 흐름 보였고 상승 탄력도 꽤나 좋았습니다. SK하이닉스 1% 넘게 조정이었습니다. 21만 원대, 삼성전자도 0.5% 하락세,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권 이번 주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도 1% 넘게 조정받았습니다. 20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21만 원대를 살짝 이탈하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특히나 완성차 쪽 같은 경우는 앞으로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연이어서 좀 관망 기조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들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기아도 오늘 약보합권, 셀트리온 강보합권, KB금융 강보합권, 네이버가 오늘 좀 빠졌네요. 2% 가깝게 하락세 20만 5천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난주에 강력한 또 탄력을 보였던 SK하이닉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기업들은 오늘 시장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그렇다면 코스닥 쪽은 어땠을까요?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나란히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증권사의 호평도 있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사실 에코프로 계열사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급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선 조금 개선이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1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에코프로 계열사 쪽으로 조금 개선이 됐고 최근 들어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개선이 돋보이는 기업들입니다. 알테오젠도 오늘 시장에서 3.5% 넘게 상승세 보였고요. 31만 8,5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 HLB 1% 넘게 조정,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1% 가깝게 조정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엔캠이 오늘 2% 넘게 상승하면서 9위권을 그대로 지켜냈습니다. 15만 2,600원대, 역시나 마찬가지로 엔캠도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 쪽의 강력한 상승과 함께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오늘 14만 원대에서 15만 원대까지 진입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천전자가 2% 넘게 강세, 클래시스 0.5% 넘게 상승세, 그리고 지난 금요일장에서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였던 리노공업 오늘 시장에서 약간의 조정이었고요. 2% 넘게 조정받으면서 20만 4천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월요일 국내 증시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 절기상으로 봤을 때 큰 추위가 온다는 대한이었습니다. 오늘 날씨는 그래도 절기와는 달리 비교적 포근했습니다. 우리 시장 흐름도 비교적 양호했는데요. 하지만 양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5천억 이상의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라는 점은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트럼프의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까지 모두 다 소화를 해야 하는 이번 주 증시도 포근한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이번 주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보고 계실까요? 궁금해지네요. 네, 일단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 새벽 2시에 취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취임 직후에 첫날만 해도 기록적인 수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적으면 100개 전후인데 많으면 200개 근처까지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트럼프 당선인의 슬로건이 미국 우선주의이기도 하고 공약 자체들이 이제 인플레를 자극하는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행정명령 이후에 미 증시나 우리 증시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펼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반사이익을 받을 만한 산업들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중 첫 번째로 원전 섹터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가 위축이 되고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후퇴 가능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석유와 셀가스 시출을 확대하면서 정통 에너지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고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이 전력을 할당하겠다는 계획인데, 현재 AI 발전으로 인해 전력의 수요가 정통 에너지가 절대 전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아닌 다른 에너지 자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들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한 부분으로 이번 트럼프 이기 때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 16년간 갈등을 빚고 있었던 웨스팅하우스 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종료가 되면서 이제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드디어 국가 간의 원자력 협력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 3월 본계약을 앞두고 있는 체코 원전 수주 역시도 무난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이제 원전 섹터가 그동안 낙폭을 키웠다가 최근 이러한 모멘텀들이 잘 반영이 되고 인더스트리 액션이 나와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원전 섹터는 관심권 안에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원자력 밸류체인 생태계를 본다면 핵연료에서 설계, 다음으로 기기 제조, 시공, 운영, 해체 수순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국내 시장의 주요 업체 가점에서 볼 수 있다면 발전소 건축에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건설이 있지만 이제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섹터의 수급이 좀 약한 편이라 매수 관점에서 열애를 둔다면 주요 기자재 납품에서는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BHI, 우진, 발전소 유지 및 정비에서는 한전 KPS, 수산인더스트리, 우진엔텍을 주요 밸류 체인으로 묶어서 체크해 두시는 게 유효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하나의 이제 에너지 정책 중에 하나인 LNG 프로젝트 재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실적 기대감과 미중 분쟁으로 인해 수혜가 이어질 수 있다고 조선 섹터를 설명드리면서 제가 그중에 모멘텀 중 하나인 LNG 프로젝트 재개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바이든 정부에서 LNG 수출 신규 허가 중단 정책을 보였고
트럼프가 집권 이후에 철회까지 이어진다면 앞으로 17개 정도의 LNG 프로젝트가 재개가 될 것이고 LNG 수출 터미널이 모두 완공이 된다면 24년 기준으로 LNG 수출은 2배가 넘는 수출 물량이 확보가 되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이제 태강 제가 시초가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안정적으로 목표가를 달성을 완료했고 추가로 보셔야 한다고 설명드렸던 성강밴드 역시도 좋은 상승분을 보여주었습니다. LNG 본행제 쪽인 동선 화인텍이나 한국카본 등 기자재 종목들까지 주가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태강이나 성강밴드 같은 경우에는 LNG 프로젝트 기대감과 더불어서 앞서 설명드렸던 원자력, 피팅, 밸브, 펌프에서까지 듀얼 모멘텀이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관점에서 잘 접근해 보시는 걸 권유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조금 더 설명을 좀 이어나가자면은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돌입하면서 이번 주 목요일은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의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HD 일렉트릭이 어닝 미스가 나오면서 이제 섹터 전반의 매도세가 출회가 되었는데 이익이 이연되었다는 부분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예상치에 못 미치는 실적이라면 순간적인 매도세를 출회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마이크론이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와주었고 엔비디아의 밸류체인 연결고리가 있는 TSMC가 실적이 잘 나와준 만큼 실적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후로 주가 흐름 보면서 최근 바닥권에서 수급 유입되고 있는 SK하이닉스향, 코스닥, 반도체 종목들까지 함께 잘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하나오션은 4년 만에 흑자 전환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리 트럼프와 시진핑이 협력을 한다고 해도 군사적인 부분에서까지는 협상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트럼프 당선인 집권 이후 MRO 사업은 지속적인 확장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방 가능성 충분하다고 보며 조선업종 전반적인 인더스트리 액션 이어질 가능성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원자력 발전 섹터 그리고 조선 LNG 관련 섹터로 지속적인 관심 가져가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네요. 이 시간 시초가 공략주로도 미리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많이 있는데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초가 공략주 내일장에서 볼만한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 고려하고 계실까요? 일단 제가 내일 좀 보셔야 되는 섹터로 트럼프 당선인 집권 이후에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원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변수 때문에 바닥권에서 이제 직전 고점까지 다이렉트로 이제 또 상승을 보인 부분도 있고 조선업종은 그동안 추세 상승을 잘 이어오다가 LNG 프로젝트 기대감으로 인해 저번 주에 강한 상승을 보인 후 좀 소강 상태를 띄우는 모습도 있습니다. 물론 집권 이후에 산업의 모멘텀이 확장이 되고 이익으로 반영될 부분들은 크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재료 소멸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종목은 트럼프 트레이드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아니라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네. S&D라는 종목이고요. 네. 삼양식품 라면의 베스트셀러 불닭볶음면 소스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삼양식품의 불닭 시리즈 글로벌 매출액 성장세가 불닭볶음면 액상, 분말, 스프의 핵심 원료를 독점 공급하는 S&D의 동방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에 따른 K푸드 열풍 확대가 고객사의 Q 증가와 P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고객사의 불닭볶음면이 미국 월마트, 코스트코, 타겟 등의 선곡점 입점 및 공장 증설이 향후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S&D 역시도 자기 자본 대비 18.6%, 06%에 이르는 160억 원 규모의 공장, 증축 및 생산 설비, 시설 투자를 통해 삼양식품의 증설에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삼양식품은 중국 현지 내수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내 생산 법인을 세우고 현지 공장을 설립하였는데 총 2,014억 원의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였습니다. 중국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현지 공장이 생산이 된다면 S&D는 추가적인 생산량 증설이 예상이 되고 추가적인 생산 캐파 증설의 효과는 매출성으로 바로 이어지는 부분으로 예상이 됩니다. 3분기 실적은 매출액 289억 원, 영업이익은 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 19% 증가하면서 분기 기준으로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불닭볶음면 시리즈 열풍이 이어지면서 액상 분말 소스를 공급하는 일반 기능 식품 소재 매출이 전년 대비 35% 증가한 부분이 이익으로 크게 반영이 되었고요. 영업이익률 역시도 2분기 고마진 추세가 이어지면서 17% 기록했습니다.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액 815억 원, 영업이익은 137억 원, 순이익은 112억 원, 4분기 역시도 이러한 실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24년에는 사상 최고 실적이 전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 전략을 알아보자면 매수가는 시초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목표가는 56,000원, 손절가는 4만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닭 소스 생산사 S&D 불닭 열풍과 함께 멀리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 56,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2시에 취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는 업종별로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습니다. 미국 대중국 조치에 대한 반사수의 기대감으로 오늘 화인배 스틸, 넥스틸, 세아제강 등 철강주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LNF 등 2차 전지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테슬라의 차량 판매량 호조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정부와 기업이 모인 2차 전지 비상대책 태스크포스 가동 소식에 투심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원화가 급락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 관세 정책 등에 따른 우려로 현대차와 기아 등 자동차 관련주는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국내 기업인들이 현지 시간 2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재계 인사 중에서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김범석 쿠팡 회장, 우호현 SM그룹 회장,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취임식에 $100만 기부한 현대자동차그룹은 호세 무뇨스 대표이사 사장이 취임식 전 만찬에만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임식 당일 저녁에 열릴 무도회 행사에서는 정용진 회장과 김범석 의장 등이 참석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무도회에는 국내외 소수의 VIP 인사들만 초청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1.9%에서 1.6에서 1.7%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한은은 비상기업 사태로 촉발된 정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약 0.2%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은은 정치 불확실성이 올해 1분기까지 지속됐다가 2분기부터 점차 해소되면서 경제 심리가 하반기 중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정부 예산안이 감액 처리된 것이 성장률을 0.06%포인트 낮출 것으로 분석했지만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등 경기 부양책이 이를 상쇄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은은 다음 달 25일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합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위한 첨단 패키징 공정을 대만에 증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TSMC는 오는 3월 남부과학단지 타이난지구 확장건설 3기 지역 25헥타르에 칩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 생산시설 확충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칩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는 엔비디아 최신 인공지능 칩 블랙웰 생산에 필수인 첨단 패키징 공정입니다. 공장 증설에는 약 2천억 대만 달러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 더 유용한 투자 정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